지난 5월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3대가 덕을 쌓은 건 아니지만 북파의 천지, 서파의 천지를 봤습니다. 많이 헤매지 않고 잘 다녀온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여행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3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7월 초, 그 많던 눈덩이들이 이제는 다 녹아서 천지에는 얼음이 없다고 하네요. 백두산 예약 관련한 변화가 있어서 이번 영상 앞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공지사항입니다. 15일 전 예약에서 7일 전 예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예약하셔서 즐거운 백두산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백두산 난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이신 미니 프로그램에 입장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중국 외부의 나라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VPN 활용하여 예약하세요.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유여행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워요. 어디 갈까 하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간밖에 없어서 고궁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문 열자마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가 심하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10시 한 반쯤에 들어왔어요.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 정도 식당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13시간 30분 운행하고 태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싱크장. 아무도 없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을 장춘 룽자공항에 데려다주고 다시 장춘역으로 왔습니다. 선양으로 가는 일정이 남아있어요. 장춘역으로 왔는데 북광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입구로 들어와서 남광장역을 찾아갑니다. 남광장 안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걸 따라가면 남광장이 나올 것 같아요. 북쪽 남쪽에 광장이 있어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장으로 갑니다. 지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네, 남광장에서 숙소로 가겠습니다. 저의 백두산 여행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후의 여행이 또 있습니다. 오늘 심양으로 내려갈 건데 심양에서 다음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표는 G8012 대련 북녘 가는 열차고요. 그리고 장춘에서 11시 47분에 출발을 합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인공통로입니다. 여권 가지고 있는 군인들, 노약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대합실에 들어오시면 자기 열차 번호를 확인하시고 몇 번 플랫폼이고 몇 번 개찰구인지 안내가 나와 있어요. 해당 개찰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15A, 14A 한 10분 전에 개찰을 시작할 거예요. 선양 북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엄청 커요. 이 요녕성의 성도입니다. 지나가는 노선이 많으니까 환승 통로도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대련 가는 기차입니다. 이쪽은 남광장이에요. 심양 북녘 앞에 있는 숙소입니다. 호텔은 아니고 오피스텔, 공유 아파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실 좋아요. 요 전화를 하니까 요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냉장고도 있어요. 수건도 있고 헤어드라이어도 있고 텔레비전 있고 침대. 이 건물이 25층까지 있어요. 좀 높습니다. 주위에 지금 한참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 전화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예약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전화하기가 있어요. 전화해서 다운로드 한마디만 하면 키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다음 날입니다. 백두산에서 심양에 어제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오후에 입실에서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밤 12시였어요. 아예 쉬고 짐 싸고 나왔습니다. 여긴 심양 북녘이거든요. 북녘 근처 한가에 가면은 짐을 맡겨두는 데가 있어요. 백팩하고 트렁크 하나 맡기는데 30원.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짐 보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는 가방 하나에 20원이었는데 30원을 받더라고요. 30원 맡겨놓고 오후 5시 40분에 기차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찾아서 다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갈까 하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간밖에 없어서 한 고궁을 가보려고 합니다. 청나라의 터전인 고궁. 예, 많이 더워요. 고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고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건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여기에는 만주어가 써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은 가까워요. 오른쪽으로 그늘진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건물 양식이 완전 다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다시 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는 출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은 만주어가 한자하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사극 속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예, 고궁을 들어가는데 QR 스캔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중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라 얘기하는 거는 여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지 신분증을 그냥 고유명사처럼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구매가 안 돼서 직접 가서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권 보여주고 한 장 사면 됩니다. 50원. 스캔으로 한국인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권을 해야 됩니다. 자, 실명제입니다. 본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참관해야 된다. 네, 심양 고궁에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모든 관광지는 본인 이름으로 끊어서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야 돼요. 남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거든요. 당연히 여권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호텔에 두고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0원? 만원? 환율이 오늘 최고로 많이 오른 날이었어요. 이 고궁이 그 청나라풍의 건물이 밀집된 지형 정사각형 안에 정가운데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건물 양식도 볼 수 있고, 저 외곽에 보시면은 현대식 건물 보이시죠? 자, 도시 안에 딱 정사각형 안에 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곳곳을 다니면서 좀 볼게요. 청나라의 근원이 된 지역입니다. 잠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또 길게 하면은 건너뛰기 하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후아치가 만주족 세력을 구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심양에서 후금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꿉니다. 청나라가 되는 거죠. 형제의 싸움에서 이겨서 다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순치제가 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명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명나라 말년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순치제가 베이징에 입성을 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이렇게 청태조 누르하치부터 순치제 3대 황제까지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홍타이지 있을 때 이 심양 고궁이 존재를 했던 거죠. 중국어로 된 한자가 있지만은 만주어도 같이 병기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 맨 위에 보면은 만주어하고 한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원래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문자, 언어를 바꾸는데 이 청나라는 한족을 많이 등용을 하면서 한족 문화를 계승했어요. 홍타이지가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우리 역사하고 약간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심양 고궁은 청나라의 근원이 됐던 궁궐입니다. 항상 궁궐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가까운 장추 만주국의 황궁이 있고, 이 심양에는 심양 고궁이 있습니다. 이 청나라의 황궁이죠. 자, 이 고궁에 들어오시려면 아침에 문 열자마자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시원하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10시 한 반쯤에 들어갔어요. 중국의 궁궐에 가면은 궁궐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안에 나무는 없습니다. 입구자에 나무 목자가 써여 있는 그 글자가 곤란할 곤자. 자금성에 가보면은 자금성 안에 큰 나무는 없습니다. 베트남 후에 음성하고 아주 유사한 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야 숨어 있는 곳이 없죠. 어제 백두산 관광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태원을 갑니다. 산시성을 가기 때문에 경유지로 잠깐 하루 숙박을 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13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잠깐 시간이 돼서 심양에서 뭘 할까 하다가 고궁 하나 보고 가자 들어왔습니다. 시원하네요. 실내에 들어오니까. 청태종 누라치의 아들 홍타이즈입니다. 청나라로 개명을 했죠. 이렇게 궁궐 한 개 한 개씩 모양을 따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었어요. 봉황류, 대정전, 15원, 18원. 이쪽을 빠뜨리고 갈 뻔했습니다. 동루 건축군. 공로 평면. 정자가 둘, 넷, 여섯, 여덟, 10개가 있고요. 가운데 대정전이 있습니다. 노하지, 신강마, 노하지. 이 고궁 곳곳을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봐 있네.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심양 고궁 간단히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 이곳 심양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예전에는 봉천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자, 하늘을 받든다는 뜻 봉천. 자, 지금은 심양, 중국말로 선양. 역사의 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청, 심양, 고궁.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더운 날씨인데 햇빛은 엄청 강합니다. 땀은 안 나요. 건조하고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이런 날씨는 저도 처음입니다. 더운데 땀은 안 나고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인 거죠. 이런 날씨 처음 느껴봅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요 앞에 중지에 중가 쇼핑 먹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군요. 아침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예쁘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 붉은 벽이 조금 전에 보고 나왔던 고궁이에요. 자, 드라마 연인 보면은 끌려왔던 곳이 이곳 심양입니다. 선양. 병자호란 때 끌려온 사람들이 다 이 심양으로 왔어요. 소현세자도 여기에 끌려왔죠. 공림대군도 여기에 끌려왔죠. 인질로 잡혀있던 거다. 끌려온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생업을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중국 요리를 청요리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청나라가 길게 유지를 했고 마지막 왕조이기 때문에 청요리란 표현을 씁니다. 청나라 이후에 중화민국이 건국이 되죠. 진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밀려났고 이곳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입니다. 청나라 복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이곳이 중지해입니다. 중지해. 밤에 와야 되는데 더우니까 다 이쪽에 앉아 있어요. 쇼핑몰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맥주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막 17원, 15원, 16원. 하나 먹어볼까요? 결제가 되면 나오는구나. 맛있네.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네, 들어온 식당이 조선족 식당인 것 같아요. 길 먹어보겠습니다. 침대 기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이동할 때 주로 야간에 이용합니다. 딱딱한 침대, 부드러운 침대 두 종류가 있어요. 딱딱한 침대라고 해서 맨바닥에 자는 게 아니라 두께가 얇은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사용할 만합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침대가 요금이 더 비싸겠죠. 딱딱한 침대는 6인실 3층, 문이 없고 부드러운 침대는 4인실 2층, 문이 있습니다. 둘 다 내부에는 전원이 없고 밤 9시, 10시 이후에는 소등을 합니다. 객차 사이에 흡연실이 있는 게 현실이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객차 내부에 공조기가 있어서 공기를 계속 밀어내는 것 같기는 한데 담배 연기 맡기에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충전은 이동 통로 작은 테이블 밑에 있기는 한데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합니다. 220V 가능합니다. 아침이 되면 도시락을 팔고 스낵카는 계속 다닙니다. 화장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태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침대 열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명씩. 예, 13시간 30분 운행하고 태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냐고 줄을 섰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담배를 피면서 걸어갑니다. 옆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담배를 펴요. 자, 왼쪽에 초록 색깔로 나가는 곳, 오른쪽에는 환승하는 곳. 예,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짐 검사를 해야 되니까 환승을 할 때도 신분증 스캔을 합니다. 예, 출구도 있지만은 바로 옆으로 환승하는 통로가 있어요. 같은 역에서 다른 기차로 갈아탈 때 시간이 길지 않으면은 바로 환승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5시간, 6시간이면 굳이 환승해서 대합실에 있을 필요가 없죠. 1시간 대기했다가 다음 열차로 갈아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랍니다. 큰 기차역에 오시면 전광판부터 보셔야 돼요. 열차 번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열차 번호가 있는 대합실을 찾으셔야 돼요. 큰 기차역은 대합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번호를 보셔야지. 여기도 아니고요. 저는 K603. 그러면 1대합실도 아니고 2대합실도 아니고 아마 저쪽에도 아마 3대합실, 4대합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원역이 엄청 크네요. 저는 K603을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뒤쪽에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3대합실, 4대합실이 있어요. K603. 여기 없습니다.
K603. 예, 저는 4대합실에 있습니다. K603. 아, 베이징 서역에서 운성까지 가는 기차였네요. 전 중간에 내리거든요. 중간 경유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시작점하고 종착역만 나와요. 열차 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그 열차를 보셔야 돼요. K603 8시 34분 대기 중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4대합실에서 대기하면서 13시간 30분을 타고 왔어요. 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장거리 기차를 타게 되면은 세면할 때도 없고 양치할 때도 마땅치 않아서 우선 대합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화장실에서 좀 단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수대도 있고요. 여기 공용 세면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저기서 면도를 하고 세면을 했어요. 잠시 후에 기차를 탑니다. 핑야오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핑야오 고성역이 있고 핑야오역이 있습니다. 핑야오 고성역은 고속 기차역이고 이건 일반 기차역이거든요. 고성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핑야오역입니다. 여기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핑야오 고성역은 한 4km 떨어져 있어요. 오늘 핑야오역에 도착을 했고요. 기차역은 아주 작습니다. 한국의 시골역하고 똑같아요. 각 숙소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갈 때도 나왔어요. 네, 기차역 앞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5원밖에 안 하는데 이 좁은 골목은 못 들어온대요. 대로에 세워져서 들어왔는데 게스트하우스 있네요. 이틀 동안 머물 숙소입니다. 트리타컨 평점이 아주 좋았어요. 지아 신크잔